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솔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솔리드는 줄임말이고요. First Five Object Oriented Design에 다섯 가지 중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인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은 별게 아니고요. 클래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그 하나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건데요. 보통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하나의 역할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지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라인 5에 블로그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진 않았는데 보통은 이제 블로그라는 클래스에 이제 포스트와 리무브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이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런 블로그에 대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넣어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메소드를 이제 세이브나 로드를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거나 사용을 하죠. 그걸 로드 같은 경우도 디스크에서 읽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읽는 메소드를 이렇게 데피니션에 넣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배드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블로그 말고도 예를 들어서 다른 아티클 같은 클래스가 있다면은 세이브를 할 때 뭐 디스크에도 저장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클라우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WS에서 저장을 하다가 GCP로 저장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은 다른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매번 바꿔야 되잖아요. 블로그에도 바꿔야 되고 다른 클래스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똑같은 임플리멘테이션을 여러 번 넣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정해놨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짜야 되냐면 데이터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스타링 메소드를 사용해서 한 곳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세이브를 할 때는 무조건 데이터 매니저를 사용해서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로드를 할 때는 이 그 새로운 데이터 매니저의 로드를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SRP는 어, 안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패턴이 안 좋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리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shape라는 이넘을 만들었고 color라는 이넘도 만들었고 이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카라는 클래스는 color랑 shape를 봤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카 필터라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카 필터라는 클래스에는 filter by color, filter by shape, 그리고 filter by shape and color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칼을 오브젝트를 받아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니시에이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칼스를 받아서 필터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칼스라는 리스트에서 옐로우만 필터를 했잖아요. 일단 시작을 하면은 옐로우 컬러가 있는 카만 필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필터 바이 컬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카 루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컬러가 맞기만 하면은 그때 이제 칼을 리턴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컬러를 필터를 해야 되고 쉐이프를 필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브랜드 네임을 필터를 해야 된다고 치면은 너무 코드가 난잡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써야 되는 메소드도 너무 많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ll 컨비네이션을 하자 보면은 컬러가 하나 있고 쉐이프가 하나 있고 두 개가 하나 두 개를 한꺼번에 필터하는 것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네임을 필터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은 브랜드 네임까지 합히면 보통 7가지가 생겨요.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컬러가 있고 쉐이프가 있죠. 그 다음에 컬러 쉐이프가 있는데 브랜드까지 넣는다고 치면은 브랜드 필터를 만들어야 되고 컬러 브랜드 필터를 만들어야 되고 컬러 쉐이프 필터를 만들어야 되고 컬러 브랜드 쉐이프 필터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7가지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원칙이 있을까라고 만든 게 이제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입니다.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은 말 그대로 뭔가에 오픈을 하겠죠. 근데 오픈은 익스텐션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보다 넣은 확장성을 위해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은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스펙이라는 필터가 있고, 스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필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스펙을 만들었고요. 컬러 스펙은 스펙에 이네릿이 돼서 그 카에 컬러가 맞게 되면은 이제 satisfied가 되는 거고요. 쉐이프 스펙은 쉐이프가 맞게 되면은 필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뉴 필터를 만들었어요. 뉴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칼을 받아서 어떤 스펙인지 파라미터를 받고요. 그 스펙이 satisfy 되면은 이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가 너무 간단해졌죠. 기존에는 보시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필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번에는 스펙을 받아서 그 스펙에 대한 satisfy를 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리턴을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돌려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필터입니다. 새로운 필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컬러 스펙을 만들어요. 저희는 이제 노란색의 컬러를 필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필터를 컬러 스펙을 넣고 칼을 돌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바로 노란색만 필터하는 게 나옵니다. 쉐이프 스펙도 SUV를 넣고 SUV만 필터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똑같이 코드를 쓰죠. 하지만 다른 점은 쉐이프 스펙을 썼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연속으로 만족시키는 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여기는 이제 end 스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end 스펙도 스펙을 받죠. 그 대신 initialization 할 때 star argument를 했습니다. star argument를 사용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argument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모든 무한대의 argument를 self argument에 넣고요. 그 다음에 is satisfied에서는 칼을 받고 map 펑션을 사용해서 이러한 모든 스펙에 대해서 satisfy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all 펑션이 그 안에 있는 리스트 모두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하게 되면 그 필터에 만족되는 오브젝트만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end 필터인데 end 스펙인데 이번에는 SUV와 노란색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스펙을 필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Y 스펙이라고 했고요. SY 스펙을 new 필터에다가 넣게 되면 바로 옐로우와 SUV가 동시에 필터가 되는 필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코드도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원칙을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솔리드의 세 번째 프린시플인 리스크 오브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 오브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말은 t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펑션 q에 들어갔을 때 s라는 클래스가 t의 차일드 클래스인데 그거의 오브젝트가 똑같이 q라는 펑션에 들어갔을 때 무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차일드 클래스가 그거의 베이스 클래스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 이제 클래스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컨스트럭터가 있고 이렇게 width라는 프로퍼티하고 height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이제 getter하고 setter를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area라는 property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펑션을 만들었는데요. 펑션은 이제 rectangle이라는 오브젝트를 가져가고 그 rectangle이라는 width의 그 길이죠. 그 가로 길이에 그 height는 20이라고 넣고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데요. 넓이를 구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width가 5가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construct는 width하고 height를 가져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5하고 4를 넣었을 때 width는 5고요. 5에다가 height를 설정을 해요. height를 20라고 설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5하고 20 곱하면 100이라는 걸 expectation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actual은 area를 썼을 때 보시면은 width하고 height를 곱하죠. 그러면 여기서 height가 20이고 width가 5이기 때문에 100이 나오죠. 그래서 펑션을 돌렸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expectation이 area가 100고 actually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이제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퀘어라는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 렉탱글 페런트 클래스이고 스퀘어라는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스퀘어라는 차일드 클래스는 이제 위드스가 정사각형이니까 높이하고 그 세로하고 가로가 똑같죠. 그리고 하이트도 세로하고 가로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퀘어를 getArea라는 펑션, 저희 getArea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rectangle 대신에 스퀘어를 넣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스퀘어는 가로 세로가 10인 오브젝트죠. 거기에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rectangle은 10이 되고요. 맞죠? 그 저희가 10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로는 10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스퀘어의 하이트가 20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하고 20을 곱했을 때 200이 나오는데 액츄얼은 다르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200이 나와야 하지만 액츄얼은 400이 나오죠.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그 이유는 그 렉탱글 하이트를 곱했을 때 하이트를 그 세팅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스퀘어를 넣었을 때 하이트이 자동으로 위드스를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expectation은 10 곱하기 20인 반면에 actual은 20 곱하기 20이 되죠. 그러니까 이는 principle을 약간 violation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해 보시면은 모든 sub 클래스가 아니면 child 클래스가 그들의 베이스랑 바꿨을 때 똑같은 value가 나와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 펑션이 그 property가 다르게 implementation property가 어디 있죠? property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etArea라는 펑션 안에 rectangle를 넣었을 때랑 square를 넣었을 때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게 violation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의 네 번째 시간인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은요,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client should never be forced to implement an interface that is never used. Client shouldn't be forced to depend on the method they do not us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할 때 최소한의 메소드만 만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를 나중에 이제 차일드 클래스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인터페이스는 항상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리 원칙은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은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인터페이스에 정의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 디바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디바이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넣었죠. 예를 들어 프린트랑 팩스, 뭐 포토카피, 스캔이라는 펑션을 하는 디바이스를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거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올리원이라는 차일드 클래스에서 인헤리트를 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프린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슈밍하게 이게 함수가 완성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제가 프린트만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프린트는 프린팅 뭐를 하고 이제 팩싱 한다고 하고 포토카피는 포토카피를 한다고 하고 스캔은 스캔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제 디바이스를 기존의 전통적인 프린터에 인헤릿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린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프린트는 프린터니까 당연히 프린트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팩스하고 스캔 기능은 보통 없잖아요. 예전에 오래된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런 펑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바이스를 인헤릿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짤 때는 항상 그 익스텐션이 가능한지 이게 꼭 필요한 메소드인지 확인을 하시고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린터에 이제 프린트만 하는 메소드를 넣고요. 스캐너에는 스캔만 하는 메소드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싼 프린터에는 프린터만 인헤리스를 하고요. 그래서 프린트 펑션만 임플리멘테이션 하시고 하지만 이제 최신 기종이나 뭐 올인원 같은 프린터는 여러 개를 인헤리스를 하는 거죠. 프린터 기능도 되고 스캐너 기능도 되는 그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린트와 스캔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은 가장 최소한의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리드의 마지막 프린시플인 Dependency Inversion 프린시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은요,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entities must depend on abstraction, not on concretion. It states that the high-level module must not depend on the low-level module, but they should depend on abstraction. 말 그대로 abstraction을 하실 때 하이 레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inherit 된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그 부모 클래스의 내부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되고 부모 클래스에서 앱스트랙션을 만들어서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enum을 만들었고요. relationship 그리고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elations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소드에는 add parent and child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parent와 child를 넣는 메소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클래스가 find my child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constructor에 relationship이라는 메소드를 그 property를 받아서 여기서 있는 그 relation에 대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루프를 하게 돼 있죠. 그 루프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name, parent name이랑 그 relationship이랑 그 child를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왜 생기냐?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스를 사용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지금 리스트로 돼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만약에 리스트가 아니라 중간에 딕셔너리를 바꾼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코드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을 사용을 합니다. 솔루션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릴레이션십 2가 있어요. 릴레이션십 2가 있고 릴레이션십 2에는 기존의 메소드가 있고요. 릴레이션스가 있는데 여기에 find children이라는 그 메소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메소드만 사용하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컨텐츠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ind relationship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여기 추상 클래스에 find children이라는 메소드를 항상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지니게 되면은 나중에 돼서 find children이라는 메소드는 항상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식 클래스가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그 대신에 부모 클래스는 항상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프린시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